어떤 악기가 음대가기 가장 쉽나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경쟁률로 좀 더 뚫기 쉬운 구멍은 어딘가요? 하프만 있으면 대학 간다, 마림바만 있으면 대학 간다. 구멍이 있는 악기들이 좀 있어요. 이미 좀 너무 개체수가 많아졌어요. 다 서울대 가고 싶어 하는데 정말 이거 약간 눈치 게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스 박정입니다. 저번 전공에 대한 저의 견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한국 국내 입시, 또 외국 해외 입시는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시고 좀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망하거나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소재고, 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저런 가격이? 막 이럴 수도 있고, 그쵸? 조금 건드리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많이들 사적으로 질문하시기 때문에 쉽게 다른 분들께 묻지 못할 질문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2탄으로 아까 그 학생들하고는 다른 이제 1년 중에 정말 최고로 많이 상담하는 두 번째 케이스, 어떤 학기가 음대 가기 가장 쉽나요? 오늘 그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탄에서 언급했듯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은 악기들 위주로 진도 같은 거 설명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만 해도 피아노를 4살 때 시작했고 다른 음악가분들도 마찬가지죠. 일찍 그런 음악을 접하면서 했기 때문에 피아노라든지 우리가 어릴 때 시작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라든지 플룻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어릴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손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을 한 것이며, 그럼으로 인해서 진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일단은 차이나고 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내 입시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나이대에서 경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박터지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더 경쟁률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같은 이유로 그렇겠죠? 먼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요도 굉장히 많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아무래도 세 악기가 뭐 첼로까지 하면 4악기 정도가 멜로디를 많이 맡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2번째 정도 라인에서 추천을 하는 것들이 옛날에 트럼펫이나 클라리넷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관악기들 중에서는 클라리넷이 어떤 부는 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보에나 바순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고, 제가 관악기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보편적인 객관적인 시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관악기 내용은. 그렇고 또 현악기 중에서도 비올라 같은 경우는 가오는 자리표도 있고 악기도 크기 때문에 들고 있어야 되는 악기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늦게 바꾸거나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비올라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수요가 좀 적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주자들이 조금씩 부족하거나 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유학을 가는 학생들 저는 좀 많이 지도하고 있어요. 아이비리그를 원하는 그런 학생들 많이 지도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그런 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해서 경쟁률 높은 악기들보다 좀 늦게 접할 수 있지만 또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악기들을 이제 추천하곤 했습니다. 현악기에서는 비올라나 콘트라베이스가 아마 그럴 것이고, 콘트라베이스는 이유가 있죠. 너무 무겁고 크니까 또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관악기에서는 바순 같은 거, 그죠? 아무래도 너무 악기도 크고 쉽게 접할 수 없는 악기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희소 가치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라리넷, 트럼펫은 너무 벌써 그런 경향이 이미 사람들이 알고 덤볐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 버린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가려는 학생들 또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좀 소위 말해서 빡세게 하는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미 좀 너무 개체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자들은 오보에나 바순이나 또 유포니아 뭐 이런 거, 그리고 튜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여전히 현악기에서는 비올라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시 옛날에 리처드 용재원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인간극장으로 딱 새로운 붐을 일으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올라 붐이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올라라는 악기를 많이 알려주셨고 비올라의 매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느끼는 기간이 되어가지고 정말 좋았었는데 그때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들도 비올라를 많이 시도하고 같이 연주하고 좋아하게 되고 또 저는 이제 작곡도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비올라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비올라 주자가 또 줄어드는 물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라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비올라가 없으면 오케스트라에서 풍성함이 사라지거든요. 진짜 이 따스함과 풍성함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매개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비올라 주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좀 비올라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쉽게 가려면 쉽게라는 게 이제 경쟁률 면에서 쉬운 악기는 없죠. 다 어렵지만 경쟁률 면에서 좀 더 뚫기 쉬운 구멍은 어딘가요? 하면 좀 비올라를 좀 추천하는 편이고 어떤 면에서도요. 전공이든 취미든 조금 이제 외국에 가려는 학생이든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요새는 성인 취미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은퇴 전에 또 은퇴 생활을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소리 자체가 너무 따스하고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하프만 있으면 대학 간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유행하던 말이었어요. 집에 하프 악기만 있으면 유학 간다 이런 뭐 대학교 붙는다 뭐 이런 말 너무 유행이었었는데 타악기 하는 저희 사촌들도 있고 또 하프 하시는 저희 회사 선생님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정답은 사실 아니에요. 개체수가 적은 건 맞습니다만 좋은 대학교를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에 이제 전략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죠. 예고 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나이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뭐 3명 있냐 2명 있냐 예고에서 각각 한 명씩만 빠져나와도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다 서울대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확 몰린다든지 내가 조금 안전빵으로 쓰고 싶어 그래서 좀 낮췄었는데 거기로 전략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 생각이 겹쳐가지고 그 학교를 갑자기 막 3명 보고 다른 데 막 미달 난다든지 정말 이거 약간 눈치 게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실력이 안 좋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집념이 있고 진도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있고 사람들이 그 다른 악기와의 그 어떤 레벨 맞춤?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 잘합니다. 상당히 수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 가면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좋은 학교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다들. 그래서 이 눈치 게임,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반영이 돼야지 내가 그때 재수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쏙 잘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하프만 있으면 대학 간다 뭐 마림바만 있으면 대학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다르다 뿐이지 들어가기 힘든 거는 좀 다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다고 말하면은 조금 덜 하는 악기들이 만약에 한 명 뽑지 않고 2명 뽑거나 이런 데 미달이 많이 났거나 그 전학년에서 유학을 갔다거나 TO가 좀 많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보다 경쟁률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가끔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조금 운이 따라주긴 해야겠죠. 그래도 구멍이 있는 악기들이 좀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나열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악기들이 그나마 경쟁률 면에서 조금 더 구멍이 있다. 좀 도전해볼 만하다. 그리고 4살, 5살, 8살 뭐 이렇게 일찍 시작하지 않아도 또 될 법한 왜냐면 어릴 때는 못하는 악기였다 보니까 그런 악기들이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나중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악기 이렇게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어려움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리고 학생마다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향이나 기질이나 그리고 손 크기 체형 어떤 느긋한 성향을 가졌는지 빠른 급박한 막 성품을 가졌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악기를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습득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그 학생을 보고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악기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고 컨설팅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어떤 힌트다 뭐 이 정도만 갖고 계시면은 객관적으로 어떤 걸 바라보고 우리가 후보에 놓을 수 있잖아요. 그 후보로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에 오케스트라 어디 100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라든지 내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올린 같이 경쟁이 좀 많고 개체수가 원래 많은 악기를 하더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오셨던 경우에는 중간에 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은 제가 경찰 하려고 공부하다가 오신 분도 왔고 지금도 뭐 의사 하다가 그만두고 음악을 아예 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것 같아요. 너무 많거든요. 제가 댓글에서 성인분들도 중간에 전공을 바꾸려고 오시기도 하나요? 해서 그 댓글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대도 있고요. 음악을 하다 갑자기 무용으로 바꾼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정말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고 깨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전공, 두 번째 인생을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아직은 좀 많이 개편되지 못했지만 너무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또 접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열어놓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시간 정리하겠고요. 제가 경쟁률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또 와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